아이튠즈를 네, 돌아가게 네, 결정한 다음에 스티브 잡스 울었잖아요. 왜? 분해서. 자기 생각을 네. 고치면서. 왜냐하면은 자기는 아이팟이 너무 훌륭하고 아이튠즈가 너무 훌륭하니까 윈도우즈 사던 사람들이 매킨토시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그 정도로 매력적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확신을 가졌는데 임원들이 절대 아니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양보했는데 그게 결국은 아이팟과 아이폰으로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 성공이.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네, 한 교수님 이번에는 어떤 책 소개하시겠어요? 역시 리더에게 좀 그렇죠. 생각하는데 길잡이가 될 만한 책. 예. 이번에 소개할 책은 Think Again이라는 책입니다. 어. 그 지난번에 그 하니웰 예. 그분이 그 생각 게으르게 하는 사람 되게 경계했잖아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 이 책이 바로 그거에 관련된 책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인지적 게으름을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건데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 옛날에 시험 볼 때 처음 답을 쓴 다음에 아주 이상할 것 같다 하면 고쳐 쓰잖아요. 근데 처음 쓴 답이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고쳐 쓴 답이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처음 쓴 답은 좀 직관적인 답이고 고쳐 쓴 답은 좀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쓴 답이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쳐 쓴 답이 틀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이 책 봤더니 고쳐 쓴 답이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Think Again이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인지적 게으름을 극복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쵸. 통념에 그냥 맞춰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CEO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뭘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게 나와요. 블랙베리라는 거 아시죠? 네네네. 옛날에 한동안.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이크 라자리디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엄청 잘 팔렸죠.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그때 뭐 대통령도 그때 들고 다니면서 손바닥에 들어오는 PC 같은 그 단말기라서 그걸로 이메일도 하고 되게 굉장히 몇 년 동안 핫했잖아요. 엄청 핫했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된 확신이 뭐였었냐면 직원들이 계속 터치 방식에 나오니까 터치 방식 도입해야 된다. 근데 인터넷을 우리도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데 이걸 이제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날아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CEO들한테 제일 위험한 게 어찌됐건 잘못된 확신, 그 다음에 근거 없는 확신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전도사, 검사, 정치인. 전도사는 재밌네요. 전도사는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 전도사는 그렇죠. 믿음의 화신이잖아요. 그 전도사 중에 글쎄 예수님이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보셨죠. 전도사들은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 그죠? 않죠. 그게 이제 전도사. 두 번째 검사는 주로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그렇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옳고 그름. 옳고 그름. 뭐 이게 되냐 이게 되지 않냐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주로 네가 잘하냐 내가 잘못했냐. 그렇죠?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치인은 이 일이 돈이 되는지 옳은지 그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는지 아시죠? 표가 되는지. 인기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는 표식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식동물. 표가 되면 무슨 일이든지. 표식동물이야. 표식동물. 아니 어떤 정치인이 그 말 썼더라고요. 표식동물.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의 결론은 뭐냐면요. 과학자처럼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과학자처럼. 좋네요. 과학자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검증해서 살아남은 것만 믿고 아닌 것은 다시 넘기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네요. 맞아요. 아니 과학자들은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최저임금제 같은 걸 우리가 많이 한다. 하게 되면 가설 있잖아요.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되면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럼 실험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해서 안 되면 고치고. 그게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가설을 수정해 나가고. 그러네요. 사실 이 책의 핵심이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다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할 때 첫 번째가 지적 겸손입니다. 지적인 겸손. 너무 좋은 말이에요. 내 믿음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네네. 혹시 고 교수님은 최근 한 달이나 뭐 6개월 사이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
아, 이거 틀렸었어. 이런 혹시 경험 있으세요?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또는 이 상황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달 지나서 또는 1년 지나서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있었죠. 예. 근데 굉장히 많은 CEO나 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직급 사람들은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자기 생각을 교정한 적이 없는. 아, 보세요. 그래서 약간 제프 베조스가 그런 거 정의한 거 기억하세요? 제프 베조스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 던지면서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 바로 자기 생각을 교정하는 사람. 그 사람. 아. 그게 제프 베조스가 정의하는 네. 똑똑한 사람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 책에 그것도 나와요. 스티브 잡스도 이 아이폰을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야, 무슨 아이폰이냐. 아이팟이면 충분하다. 맞아요. 예.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아, 그래? 그럼 니들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해서 틀린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팟이 너무 좋은 거야. 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그 매킨토시 운영체제에서만 그거를 다운받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안 된다, 이거는. 윈도우즈에서도 해야 된다. 밖에 해야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근데 나중에 중역회의에서 막 그 임원들이 밀어붙여서 윈도우즈에서도 그 아이팟 음악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아이튠즈를 돌아가게 결정한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울었잖아요. 왜? 분해서. 자기 생각을 고쳐서? 왜냐하면은 자기는 아이팟이 너무 훌륭하고 아이튠즈가 너무 훌륭하니까 윈도우즈 사던 사람들이 매킨토시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그 정도로 매력적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확신을 가졌는데 임원들이 절대 아니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양보했는데 그게 결국은 아이팟과 아이폰으로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 성공이. 그때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 안 했으면 진짜. 근데 두 번째는 틀렸을 때 기쁨을 느끼라는 거예요. 와, 저거는 좀 힘든 응? 힘든 일이지만 자기 에고를 배반하는 거죠. 글쎄. 근데 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지난 10년간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회사 안에서도 잘못된. 응? 근데 난 한 번도 고해성사를 들은 적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접는다든지 뭐가 많잖아, 우리가 보면요. 맞아요. 근데 왜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없을까? 틀렸었다. 아니 그때는 틀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난 이렇게 될 줄 알고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안 팔리면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걸 놓쳤다.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레이 달리오 있잖아요. 프린시플 원칙을 쓴 레이 달리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게 이 사람의 질문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를 다 그거에 대한 녹음하고 답이 이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른, 나랑 반대 의견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면 내 생각에 뭐가 비어 있구나 또는 틀릴 수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허점을 제일 먼저 찝어주는 사람인데 그들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냉정하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먼저 얘기해 주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는 거지. 그게 저는 반대의 놀라운 힘이라는 책도 연상이 되네요. 사실 반대 안에 금맥이 많이 있잖아요. 금맥. 반대 안에.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끔은 또 그 나쁜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의 목을 베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메신저를 그냥 처단해버려. 근데 도요다의 철학 중에 하나가 배드 뉴스 퍼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갖고 올 거 없어. 나쁜 소식 먼저 갖고 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드냐가 되게 중요한데 틀린 걸 발견했을 때 기쁨을 느껴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분리를 필요해. 분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고 의견과 네 자신을 분리하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주거든요. 그렇지. 보통은 우리가 그 의견이 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 의견을 반박하면 내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의견일 뿐. 나는 의견을 바꿀 수도 있는데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내 의견에 반대하면 막 열받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 의견과 나를 분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근데 그 미국 애들이 그 토론 훈련 시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토론은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최재천 교수의 숙론이라는 저도 읽었어요. 그거 너무 좋은 읽어보면, 책인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정 아젠다죠.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원자 핵을 전기로 발전하는 핵 발전소 문제 같은 것들도 네. 가르는 거야, 팀을. 너는 찬성, 네. 너는 반대. 네. 그러면 이제 그 책 같은 거 니들이 알아서 네, 다- 이론적인 근거를 다 조사하라. 네. 해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오전 네. 내내. 그래서 얘는 핵발전소 줘야 된다. 대안이 없다 하고. 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후에 바꾸는 거야. 반대 입장에 대해서 반대가 찬성이 되고 찬성이 반대가 되고. 그럼 얼마나 그 이슈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래서 그 뭐야 저기 슬로운 스쿨 네. 슬로운이라는 MIT 사람이 슬로운. GM을 만든 GM,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 만장일치로 됐을 때는 결정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 만장일치로 딱 결정을 하잖아요. 이건 임원들이 이상하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다. 네. 그래서 결정을 안 하는 거야. 역시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슬로운이라는 이름을 MIT에 남길 때는 그 정도 이유가 내공은 있네. 있어야 되는 있어야 거죠. 되네. 근데 그런 거 어쨌든 틀린 걸 발견할 때 기쁨을 느껴라. 느낀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까지 배운 거를 깡그리 잊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이 장피에르 그 베곰스라는 사람이 네.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때는 다 힐러리가 될 줄 글쎄요. 알았지.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데이터 똑같잖아요. 다 데이터 똑같은데 네. 이 사람은 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트럼프 예측을 세 가지 측면에서 했더라고요. 아. 일단 미디어 조작 능력이 뛰어나다. 아, 그렇죠. 트럼프가 그걸 잘한대요. 트럼프. 네네네. 뭔가 선동가잖아요. 약간 히틀러처럼 이렇게 네, 뭔가 네. 이렇게 좀 네. 그걸 잘하잖아요. 그게 선동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인지도가 일단 높다. 그렇죠. 인지도. 일단 시골 구석까지 모르는 사람이 글쎄. 없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슈 선점 능력이 뛰어난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노이즈를 잘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보면 기존에 그런 이제 데이터 만드는 회사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뭐 그렇죠. 출고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만 지지율, 보지. 지지율 이런 것만 보지. 이런 걸 못 읽어내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응?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정말 그 프레임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서 제일 꽂히는 책들이 약간 그런 통념에 저항하는 책 있잖아요. 예, 예. 응?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죠? 그렇죠. 도전할 수 있는 네.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따라서 그대로 얌전하게 배우는 거 그래 저는 뭐 교수님 말한 거 농담까지 다 적어가지고 뭐 하는 거잖아요. 바꾸고 싶지 않아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오전에 그것들 학부형들을 만났는데 네. 애들이 다 그 챗GPT를 한대요. 네. 수학 문제 걔들이 풀어준대. 야, 그럼 선생님이 앞으로 생존이 가능할까? 선생님 뭐 하는 게 역할일까? 뭐 챗GPT를 틀어주는 게 역할인가? 그러게요. 미래가 참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이 책, 네. Think Again. 너무 좋은 책입니다. 예, 정말. 예. 모든 사람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전문가들, 젊은가들, 선생님들, 확신에 넘치는 사람들, 교수, 박사들 그런 사람들.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